긴급진단 윤식당 2 대박 날 것인가. 예, 어제 윤식당 시즌 2가 방송됐는데요. 첫 방송이죠. 저는 원래 드라마 쇼 오락 프로그램을 최근에 뭐 본 게 없는데 어제는 1년 만에 특별히 윤식당 시즌 2를 봤습니다. 무척 기대가 컸고요. 재밌게 봤습니다. 일단 재밌게 봤는데요. 오늘 시청률을 보니까 14%가 나왔더라고요. 요즘 웬만하게 잘 나간다는 드라마도 시청률이 10% 초반이거든요. 아주 잘 나와야 뭐 20%인데, 예, 오락 프로그램이 14%가 나왔다면 상당히 잘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원인이 무엇일까? 저 혼자서 주절주절 떠들어 보겠습니다. 이 나영석 PD분이 일단 KBS에서 오락 프로그램을 제작하시다가 CJEM인가요? 어제도 그쪽으로 이제 가셨는데 자리를 옮기신 거죠. 일단 제가 나영석 PD에 대해서 아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전 아무것도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제 추측만으로 이분이 어떤 분인가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요. 이분이 아마도 서울 출생이 아닐 확률이 되게 높다. 그리고 이분이 어린 시절 이런 공부를 하는 모범생이기보다는 야외 밖에서 이제 친구들과 뭐 놀이를 하면서 뛰어놀고 그런 걸 되게 많이 하신 분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제 나름대로의 추측일 뿐입니다. 그리고 이분 이제 오락 프로그램을 자세히 보면은 좀 서정적, 전원적, 목과적이라는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뭐랄까 포근하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분의 그 어린 시절이 이분이 만드는 프로그램에 녹아나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왜냐면은 그 아들러라는 그 유명한 심리학자분이 계신데요. 그분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의 그 최초의 기억, 어린 시절의 기억은 그 사람의 인생 스타일을 대변한다고 했거든요. 그 말은 뭐냐? 인간이 어린 시절 경험하고 갖게 되는 생각들, 그런 것들이 무의식 속에 내재되어 있다가요. 자기도 알게 모르게 성년이 돼서 나타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어린 시절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인간이 어린 시절에 어떻게 성장하고 어린 시절을 보냈는지가 그 사람의 미래를 좌우한다고 볼 수 있죠. 때문에 어린아이들이 커가면서 사랑을 받느냐, 어른으로부터, 부모로부터, 주변 사람들로부터 어떤 영향을 받느냐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영향이 그 사람이 성년이 됐을 때 인생에 영향을 미치게 되거든요. 심리학 사례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어린 시절 아버지가 이제 어머니에게 폭력을 가하잖아요. 그러면은 그런 걸 보고 자란 딸은 당연히 그런 남자를 안 만나고 결혼을 안 할 것 같잖아요. 근데 실상은 나중에는 폭력을 휘두르는 남자와 결혼할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게 아이러니인데요. 왜 그러냐면요. 이거를 이제 심리학적으로는요. 강박관념, 강박증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일을 되풀이하는 겁니다. 자기도 모르게.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유년 시절, 어린 시절의 성장 환경과 배경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말이 좀 다른 곳으로 샜는데요. 제가 이제 나영석 PD에 대해서 어린 시절에 대해서 자꾸 말을 하는 거는 이 사람이 만드는 프로그램들이 이 사람이 어린 시절에 했던 어떤 재밌는 놀이의 일환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어린 시절에 개구장이로서 밖에서 많이 친구들과 노신 분 같아요. 즐겁게. 이 어린 시절에 경험했던 그런 성장 과정이 상당히 프로그램을 만드는 데 있어서 아주 플러스 요인이 됐다고 봅니다. 플러스 요인이. 이분을 보면은 좀 TV나 영상에서 나오는 거를 가끔씩 본 적이 있는데요. 이분이 좀 약간 개구장이스럽고 좀 어떻게 보면 좀 어린아이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거든요. 뭐 실제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은 외견상 본 바로는 그런 것 같습니다. 이분이 만든 프로그램의 성공 원동력은 근원적 배경은 이분이 어린 시절을 재밌고 자유분방하고 친구들과 어울려서 논 곳에 있지 않은가. 이런 황당무계한 결론을 내려보기도 합니다. 뭐 이게 제 추측이기 때문에 맞을지 안 맞을지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처음에 아들러라는 그 심리학자분에 대해서 예를 들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제가 이제 이 나영석 PD분을 추측해 본 겁니다. 제 나름대로. 어느 정도 이제 확률적으로 접근해 본 건데요. 제 생각은 그렇고요. 이 나영석 PD분의 프로그램들을 보면은 기본적으로 어떤 법칙이 있습니다. 뭐냐? 5명, 6명 내의 연예인이 모입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여행을 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상황과 맞닥뜨리게 되죠. 그 상황이라는 게 익숙한 상황이 아니라 생소하고
예, 그동안 자기들이 겪어오지 않았던 상황과 맞닥뜨리면서 거기서 순간순간 리액션, 반응이 나오죠. 이게 이제 기본적인 이제 나영석 PD 프로그램의 이제 틀인데요. 이게 기본적으로 성공할 수 있었던 아이템이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연예인이라는 사람들은요, 우리가 이제 일상 언론에서 비춰주는 거는 사실은 본 모습이 아니거든요. 가면을 쓰고 있는 거죠. 우리도 이제 일반인들도 평소에는 다 가면을 쓰고 있거든요. 뭐 자기 자신을 다 드러내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의 본 모습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연예인들이 이제 다섯, 여섯 명 정도가 모이고 여행을 시작하고 여행하는 과정에서 어떤 상황이 발생하고 그 상황을 대처하는 과정에서 그동안 숨겨져 왔던 그 연예인만의 성격이라든가 모습이 드러나는 거죠. 그러면서 시청자들은 재미를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나영석 PD분의 프로그램이 호기심과 재미를 충족시켜주는 동시에 시각적인 만족, 여행지, 여행지라는 게 시각적으로 봤을 때 상당히 뭐랄까 끌리게 만들거든요. 낯선 곳, 낯선 곳에 대한 어떤 호기심, 새로움, 다채로움 그런 것들이 우리를 자극시키고 동시에 충족시켜주는 거죠. 그런 거를 알게 되는 과정이거든요. 지금이 겨울이잖아요. 근데 이제 스페인은 날씨가 어떨지 몰라도 온화하겠죠. 관광지로서의 어떤 그런 풍경이라든가 그리고 한식, 비빔밥이죠. 메뉴가 이제 비빔밥인데 어떤 비빔밥에 대한 외국인들의 반응 그런 것도 상당히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모로 이제 종합적으로 판단해 봤을 때 윤식당 시즌2도 대박이 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뭐 워낙 나영석 PD분이 뭐 찍으면은 뭐 퀄리티가 좋으니까요. 나영석이라는 석자가 이제는 뭐 브랜드가 됐죠. 브랜드 이름 자체가 워낙 출중해서 나영석 이름만 붙어도 뭐 웬만큼 뜨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번 시즌에서 좀 아쉬웠던 건 뭐냐면은 좀 너무 뭐랄까요 스페인 이제 관광지 풍경이 비춰졌는데 너무 길다. 짤막하게 좀 편집을 했으면은 괜찮지 않았을까. 저는 왜냐면 개인적으로 어떤 비빔밥에 대한 외국인들의 반응을 보고 싶었던 거지 뭐 스페인 관광지 풍경을 보고 싶었던 건 아니죠. 아니거든요. 그런 면에서 보자면은 뭐 스페인이나 스페인 관광국은 대박 난 거죠. 왜냐면은 몇십 분 동안 그렇게 막 풍경을 그냥 영상으로 진짜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거잖아요. 이거는 뭐 제가 봤을 때는 우리나라 이제 쇼 오락 프로그램 드라마 같은 게 뭐 동남아라든가 뭐 중국, 일본 같은 데 뭐 판매도 되고 방영되기 때문에 이건 제가 봤을 때 스페인 정부에서 나영석 PD에게 뭐 뭐랄까요 훈장이라도 하나 줘야 되지 않을까. 앞으로 이제 몇 달 동안 방송이 될 텐데 중국 같은 경우도 나영석 PD의 작품을 상당히 좋아하거든요. 예, 이건 뭐 동남아도 그렇고 야 스페인 앞으로 관광객이 엄청 늘어나겠네요. 원래 스페인이 유럽의 휴양지거든요. 그런데도 앞으로 뭐 중국 관광객, 한국 관광객, 동남아 관광객 그쪽으로 몰려갈 텐데, 야, 정말 대박 맞았네요. 예, 대박이네요, 대박. 돈 안 들이고 공짜로 막 광고를 몇 달씩 할 수 있다는 건, 야, 이거는 정말 상상하기 힘드네요. 이제 시즌 1회가 방송된 걸로 아는데요. 시청률은 뭐 더 상승하거나 아니면 최소 이 정도는 유지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앞으로 뭐 지켜봐야겠죠. 어떻게 될지는.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뭐 시청률이 괜찮게 나올 것 같습니다. 뭐 대박이 날 것 같은데, 예, 그렇습니다, 일단.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